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면의 주식뉴스 공장 2월 26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불안하신 분, 오늘 종목군들이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밀렸죠. 그런데 수급 특징을 보시면 오늘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변수 부분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지금 제가 6시 정도의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시장할 때 어떤 왜곡된 뉴스의 어떤 반전 포인트, 다른 관점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수급. 오늘 개인만 열심히 팔았습니다. 1300억 정도 거래소. 물론 외국인 1800억 정도 거래소를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쪽은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선물이 한 2000개억 정도, 오전장에 한 240개억 정도 매도를 시작해서 거의 마감될 때는 2100개억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쪽과 기관 쪽은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각자 플레이 부분들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문자 주신 분도 있으시고 시장이 불안하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 부분들을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좋아요. 어차피 모든 투자자, 웬만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에서 다 갈 수는 없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외바닥이 될지 이중바닥이 될지, 그리고 외바닥과 이중바닥의 어떤 하나의 분기점 역할 부분들 할 게 연준의 정책, 금리의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 아니면 금리의 완충작용 부분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한 3번 정도 진행할 건지, 4번을 할까봐 지금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자, 돌이켜보면 2007년도로 리만 사태가 나와서 우리가 지수가 1000포인트 이하까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면서 어떤 각국 공조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보면 한 두세 번 정도의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나와요. 그 박스권이 진행될 때 오늘 시장에서 불안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한반도 전쟁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그런 얘기, 결론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과거 예전에 리먼 사태 이후에 박스권이 진행될 때는 그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부가 아니라 뭐 두바이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쪽에 신용 리스크가 반발이 되면서 박스권 파동이 나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한반도 관련된 이런 이슈 부분들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월 달에 그 훈련 부분들 안 하는데 3월부터 3, 4, 5 이제 훈련 재개하니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여러분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미사일 쐈을 때하고 현재하고 우리가 단순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리스크가 컸을까요? 2007년에 컸을까요? 현재가 더 클까요? 이 부분을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트럼프의 미친 전략을 우리가 거의 1년 반, 좀 이제 식상해요, 저한테는. 트럼프의 미친 전략 부분들은 먼저 뻥카를 날리죠. 뻥카를 날리면서, 뻥카를 날리게 되면 날아서 이게 무슨 수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가 나오니까 모든 국가, 모든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세우겠다, 다카 프로그램 하겠다라는 겁박 부분들을 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리드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대북 제재 관련된 얘기 부분들을 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보는 부분이 하나의 큰 카드를 던져놓고 말이 안 되는 카드를 던져놓고 자기의 실속 부분들 이제까지 챙겼던 전력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노림수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과 한미 FTA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북 카드 자체가 이 한미 FTA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보호무역, 어떻게 보면
협정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누가 우선권을 잡아가느냐, 하나의 협상 카드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하고 아시아 쪽 지역하고 현재 시점에서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중동 지역이 전쟁 가능성이 지금 높나요? 한반도가 더 높나요?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특별방송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5월 대사관 이전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서 5월 대사관 이전 관련된 부분들 하면서 이란, 이라크, 아랍 연맹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그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이 카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중동 지역이 더 불안한가요? 한반도가 불안한가요? 그쵸? 중동 지역이 지금 더 불안할지, 한반도 쪽은 단순 비교했을 때 저쪽이 우선순위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유가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북핵 관련된 부분들이 내일 아침에 해결 안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그 대화를 통한 서로의 더 먹거리 부분도 어떻게 더 가져갈까,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미사일 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가지고 전쟁 관련된 루포가 지금 계속 메신저 통해서 나오고 언론 통해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지 말아야 될 방송 중에 하나가 뭐 연합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파 선볼 말고 그 뭡니까, 예전에 MBN하고 TV조선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 가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안만 되면 괜찮은데 거기는 마이너스예요. 투자 관점 부분들을 예전에 프로파간다가 있고 언론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시장 바라보는 관점 부분들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상파 아예 뉴스도 안 봐요. 저는 아예. 왜? 뉴스의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 부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뉴스를 보질 않아요. 차라리 좋은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경제 리포트, 그 다음에 그런 사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관점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뉴스는 어떻게 보면 효용 가치에서 글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매체 부분들은 거의 영양 가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중요할까, 한반도가 더 중요할까 라는 관점에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쪽 아시아 쪽이나 한반도 쪽이 1위라면 저는 중동을 4, 5 이상을 봐요. 그러면 양쪽 다에서 어떤 전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중동 지역이 좀 더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런 사건 부분들이 벌어졌는데, 예전에 십자군 전쟁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의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전쟁, 과거가 이런 사례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 이해 부분들을 먼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 5월 대사관 이전 부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더 시끄러운 부분이지, 한반도 전쟁은 그것은 노림수 자체가 한미 FTA하고 한중, 중국과 미국과 보호무역에 불이 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하나의 그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작년에 사드 관련된 부분은 LG 디플이 협상 카드 부분에서 커가 안 내주고 연장했던 거, 그런 선상으로 좀 보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지금 뭐 위기감 부분들을 조성을 하죠. 지금 이번에 평창올림픽 부분들을 해가지고 뭔가 시장 지지율 이런 부분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제가 약간 편협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3월달에 위기감 부분들 조성을 해야 돼요. 위기감 조성해야지. 4월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뭐 여기서 댓글 알바라든지 이런 언론 조작 부분들 많이 나오죠. 가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관입니다. 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 부분들이 4월달 지방선거를 위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개인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불안 심리 부분이 자극할 때 다시 원점으로 보수적인 성향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오늘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고 해서 자, 이런 불안 부분들, 한반도 전쟁 루머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현물을 지금 1,8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1,800 매도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숫자로 보이는 팩스를 봤을 때 기본 5,000억에서 7,000억 막 이 이상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셀코리아 하면서 매도가 나오겠죠. 근데 그 금액이 안 나와요. 1,000억 정도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27일 정도 하니까 하원하고 상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원 쪽 27일 정도에 열리고 선물옵션 동심 만기가 지금 D-7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하루 선물 매수 들어오거나 선물 매도 나오면 그대에 따라서 뭐만 하면 되냐. 진폭만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만 나오고 있어. 근데 변동성 나올 때 왜곡된 뉴스가 나오고 뭐 전쟁 루머 가능성,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진다. 이거 뭡니까? 파생하는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위아래 진폭 부분들을 연락에 열심히 흔들어도 될 만한 요건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1,800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시장은 이상이 있느냐? 우리가 느끼는 불안만큼 해외 시장에서 큰 변수가 있느냐? 6시 기준으로 프랑스가 지금 0.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독일이 0.7% 상승하고 있고 중국이 1%대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 지수 부분들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외국인이 오늘 1,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저 지수 자체가 지금 플러스권이니까 마이너스권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 지수가 그 영향권으로 다 마이너스권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떠드는 내용 자체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예 안 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도움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미리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바닥이 왜 바닥이 될지. 왜?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는 외국인들 기관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해먹기, 위아래로 치고 빠지고 하게 변동성 하면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장인데 이걸 그냥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D-7일이기 때문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이걸 흔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파생 쪽에서 좀 더 많은 수익 부분을 옮기는데 기본 전략은 뭡니까? 저가 매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주 전, 3주 전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빨라져서 국채 수익률 자체가 3% 근접하는 흐름 부분이 나왔을 때 지수가 단기 변동성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1% 빠지게 한 5%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이번에 첫 번째 외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외바닥 찍었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된 시총 반등 종목군들 얘기되면서 외바닥이 될지 쌍바닥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외바닥에서 만약에 쌍바닥이 이중바닥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박스권 매매 전략에 따라서 물량을 더 사겠다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변동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서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최악의 조건 부분을 한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이나 하원 나가서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나 속도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면 그때는 비중 부분들을 줄여놓고 다음 단계 부분들을 설정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기본 전략 부분에서 현재 시점까지는 수정할 내용 부분이 없어요. 아침에 뭐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이 커진다 하더라도 커진다면 프랑스나 이 독일 쪽에서도 문제가 좀 더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해외 지수가 보여주는 흐름 부분들이라든지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1,800억 정도로 매도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왜곡된 뉴스 3월 끝나고 이제 4월 달이 되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흔드는 보수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수작, 그 다음에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하고 거의 비슷해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우리 1년 반 동안 봤잖아요. 트럼프가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실리입니다. 경제적인 실리예요. 그래서 이 대북 관련된 이 카드를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줄 돈 자체를 더 깎아야 되죠. 깎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더 좋은 조건을, 그 다음에 중국과의 협상 부분도 좋은 카드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예루살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 부분들을 뽑아갈 것인지, 이게 지금 중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전쟁하는 가능성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주 낮다는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장중의 변동성 부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아침에 연준 보고서 부분들 얘기를 드렸을 때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인 인상 속도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그 다음에 어떻게 코멘트 하느니, 이걸 어떻게 보면 FOMC 회의까지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선물없이 동시 만기 때까지 작은 변동성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 파생 단기 시장 부분 할 건지, 그것만 결정이 됩니다. 인상. 그것만 약간 뭡니까? 유동적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박스권 하단, 여기 가격대 오더라도 매도가 아니에요. 매도가 아니라 그렇게 장을 흔들어 가지고 만약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부분을 만들면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감사합니다. 물량 받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까요? 박앤세라는 코로나 주식을 사겠습니다라는 기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송에서 떠드는 내용을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글로벌 리포트, 글로벌 신문 부분으로 보신다든가 아니면 좋은 리포트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선물 옵션 동심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큰 장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시장 쪽에서도 이런 내용 부분들을 흔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 단기 포지션의 수익을 위한 언론 조작, 언론 분위기 조성 이런 측면 정도로만 일단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현재 시장 6시 진행대 해외 시장은 중국이 1%, 프랑스, 독일은 0.6%, 0.7%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2월 26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